서울의 밤은 할로윈의 마법으로 물들었다. 이태원의 거리는 마녀, 고양이, 유령으로 분장한 사람들로 북적였고 공기 속엔 달콤한 호박파이 냄새와 웃음소리가 떠다녔다. 김소연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호박 모양 가면을 손에 쥐고 군중 속을 헤쳐나갔다. 22세의 소연은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미술을 전공하며 꿈을 쫓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엔 이름 모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 밤 그녀는 친구들의 권유로 처음 이태원의 할로윈 파티에 나왔다. 소연아, 가면 뒤에 숨으면 내가 원하는 누구든 될 수 있어. 친구 민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소연은 몰랐다. 이 밤이 그녀의 인생을 뒤바꿀 운명의 시작이 되리란 걸. 거리 끝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바 앞에서 소연은 멈춰섰다. 검은 고양이 귀가 달린 가면을 쓴 여성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사람을 꿰뚫는 듯 강렬했고 소연은 숨이 멎는 듯 했다. 가면 예쁜에 낯선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도발적인 울림이 있었다. 고 감사합니다. 소연은 말을 더듬으며 가면을 얼굴에 대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할로윈의 리듬을 벗어나 다른 박자를 띄고 있었다. 너도 이태원 처음이야? 여성이 물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녀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이재인. 제인은 25세, 캐나다에서 자란 한국계 여성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지 2달, 그녀는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자유로운 영혼을 좇았다. 하지만 그녀의 자신감 뒤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 제인은 소연의 맑은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바 안으로 들어갔다. 음악이 귀를 울리고 사람들은 춤추며 웃었다. 소연은 제인과 대화를 나누며 점점 더 그녀에게 끌렸다. 제인은 솔직했고 유머러스했으며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소연의 마음을 건드렸다. 넌 왜 여기 온 거야, 소연?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제인의 질문에 소연은 답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늘 자신이 원하는 걸 몰랐다. 하지만 지금 제인의 눈을 마주하며 무언가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밤이 깊어지며 거리는 더 뜨거워졌다. 제인은 소연의 손을 잡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가 골목으로 향했다. 여긴 너무 시끄러워. 조용한 데서 얘기하고 싶어. 소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제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소연의 가슴까지 스며들었다. 골목 끝 작은 카페의 테라스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가면을 벗었다. 소연은 제인의 맨 얼굴을 보며 숨을 삼켰다. 제인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고 입가엔 장난기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가면 없이 보니까 더 예쁘네. 제인이 속삭였다. 소연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 순간 제인이 소연의 손을 잡아 끌며 가까이 다가왔다. 할로윈엔 뭐든 가능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소연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이 닿았다. 짧지만 강렬한 첫 키스였다. 소연은 세상이 멈춘 듯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처음으로 알 것 같았다. 하지만 키스가 끝난 순간 제인은 웃으며 말했다. 이건 그냥 할로윈 마법이야. 소연. 그리고 그녀는 가면을 다시 쓰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소연은 멍하니 서 있었다. 제인의 웃음소리와 눈빛이 그녀의 마음에 박혔다. 그녀는 제인을 다시 찾아야 했다. 이건 마법이 아니었다. 운명이었다. 소연은 그날 밤 이후로 제인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단발머리, 날카롭지만 따뜻한 눈빛, 그리고 그 짧은 키스. 서울의 아침은 차갑게 밝았지만 소연의 마음은 여전히 할로윈의 열기로 뜨거웠다. 학교로 돌아온 소연은 평소처럼 스케치북을 펼쳤지만
연필은 자꾸만 제인의 윤곽을 그렸다. 그녀는 제인을 어떻게 찾을지 몰랐다. 이름, 이재인. 그것뿐이었다. 전화번호도 SNS도 아무것도 없었다. 소연은 이태원 거리로 다시 가보았지만 할로윈의 마법은 이미 사라지고 일상만이 남아있었다. 소연아, 왜 멍해? 민지가 물었다. 소연은 친구에게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놓았다.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와, 그거 완전 영화 같네. 근데 진짜 그냥 할로윈 장난 아니야. 민지의 말에 소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정말 그럴까? 제인이 말한 할로윈 마법이 전부였다면? 하지만 소연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제인의 목소리, 그 순간의 떨림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소연은 이태원 근처의 카페와 바를 뒤지기 시작했다. 제인이 사진작가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혹시 사진 전시회나 갤러리에 나타날지도. 소연은 서울의 예술 행사 정보를 뒤졌다. 그러던 중 홍대 근처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사진 전시회 포스터를 발견했다. 거리에서 포착한 순간들이라는 제목 아래 익명의 사진작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소연의 직감이 말했다. 이건 제인일 거야. 그녀는 전시회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전시회 당일 소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갤러리에 들어섰다. 벽에는 서울의 거리와 사람들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한 장이 소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할로윈 밤, 이태원의 군중 속에서 찍힌 사진. 그리고 그 안엔 호박 가면을 든 소연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제인이 그녀를 찍었었다. 마음에 드는 사진이야. 낯익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소연이 고개를 돌리자 제인이 서 있었다. 캐주얼한 재킷, 짧은 단발머리, 그리고 그 익숙한 미소. 너 어떻게?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제인은 웃으며 말했다. 나도 널 찾고 있었어. 두 사람은 갤러리 밖으로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다. 제인은 캐나다에서 보낸 시간,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 그리고 사진에 담고 싶은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연은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제인은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소연, 난 곧 캐나다로 돌아갈지도 몰라. 여기 오래 머물 계획은 없었어. 그 말에 소연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럼 그날 밤은 뭐였어? 그냥 장난이었어.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인은 고개를 저었다. 장난 아니야.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쉽게 정착하지 못해. 그녀의 눈빛엔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제인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날 데려가. 아니면 여기 남아. 하지만 그냥 사라지지 마. 그녀의 말은 간절했다. 제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넌 진짜 위험한 애야, 김소연. 그날 밤 두 사람은 홍대의 거리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제인은 소연에게 자신의 카메라를 건네며 말했다. 너도 찍어봐. 내가 보는 세상을 나한테 보여줘. 소연은 카메라를 들고 제인의 웃는 얼굴을 찍었다. 셔터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녀는 제인과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는 것을 느꼈다. 소연과 제인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홍대, 이태원, 한강변. 서울의 구석구석은 두 사람의 추억으로 물들어갔다. 소연은 제인과 함께 있을 때면 자신이 더 살아있는 듯 느꼈다. 제인은 소연에게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했다. 그녀는 소연의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자신의 카메라로 소연의 일상을 담았다. 하지만 소연은 알았다. 제인의 자유로운 영혼 뒤엔 무거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 어느 날 한강공원에서 제인은 조용히 말했다. 나 캐나다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 가족이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거든. 오소연은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녀는 제인의 손을 꼭 잡았다. 여기선 달라질 거야?
내가 너 곁에 있을게. 제인은 미소 지었지만 눈빛엔 불안이 스쳤다. 한국도 쉽지 않아, 소연. 너도 알잖아. 여기선 우리 같은 사랑을 숨겨야 할 때가 많아.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숨기지 않을 거야. 난 너랑 당당하고 싶어.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장애물도 커졌다. 소연의 부모님은 그녀가 자주 외출하는 걸 의심하기 시작했다. 소연아,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남자친구 생긴 거야? 엄마의 질문에 소연은 대답을 피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제인을 소개할 용기가 없었다. 아직은. 한편 제인은 자신의 미래를 고민했다. 캐나다로 돌아갈지, 한국에 남을지. 그녀는 소연에게 점점 더 끌렸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내가 떠나면 넌 어쩔 거야? 제인이 물었다. 소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널 따라갈 거야. 어디든. 그 말에 제인은 웃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소연이 자신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웠다.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그리고 그녀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 모든 것이 무거웠다. 그러던 중 소연은 대학 동아리에서 열리는 예술 페스티벌에 제인을 초대했다. 내 사진을 전시하고 싶어. 사람들에게 내 재능을 보여줘. 제인은 망설였지만 소연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페스티벌 날, 제인의 사진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소연은 제인의 곁에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소연의 동기 중 한 명, 지훈이 다가와 말했다. 소연, 너랑 그 사진작가 좀 이상해. 혹시 그의 말투엔 날카로운 의심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당황했지만 제인이 대신 대답했다. 뭐가 이상한데? 그냥 친구야. 그 말에 소연은 가슴이 아팠다. 친구, 그 단어가 이렇게 날카로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페스티벌이 끝난 후 소연은 제인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말했어? 우린 그냥 친구가 아니잖아. 제인은 한숨을 쉬었다. 소연, 난 널 보호하고 싶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알아?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난 보호받고 싶지 않아. 너랑 진짜로 함께 있고 싶어. 제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소연의 용기에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위에서 서로를 안았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서로의 체온은 따뜻했다. 소연은 속삭였다. 제인, 우린 이겨낼 수 있어? 함께라면. 제인은 대답 대신 소연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소연과 제인은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다. 소연은 제인과 함께 있을 때면 세상의 모든 색이 더 선명해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많은 시험대에 올랐다. 소연의 부모님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소연을 불러 앉혔다. 소연아, 너 요즘 이상해. 그 캐나다에서 온 애랑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야? 소연은 숨이 막혔다. 그냥 친구예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엄마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친구면 됐어. 하지만 조심해. 이상한 소문 나면 너만 힘들어져. 그 말은 소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제인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제인은 조용히 듣더니 말했다. 소연, 내 부모님이 날 싫어할 거야. 내가 누구인지 알면.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널 사랑하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인의 사진 전시회가 성공을 거두며 그녀는 점점 더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시선도 많아졌다. 소연과 제인이 함께 있는 모습이 SNS에 올라가기 시작했다.
익명의 댓글이 달렸다. 저 둘 혹시 커플? 한국에서 저렇게 당당해도 되나? 소연은 처음엔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댓글이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했다. 그녀의 동기 지훈은 소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소연, 너 진짜 조심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상하게 말하고 있어. 소연은 화가 났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그냥 행복하고 싶을 뿐이야. 제이는 소연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소연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제이는 소연을 한강으로 불렀다. 소연, 내가 떠나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왜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제이는 고개를 숙였다. 넌 잘못 없어. 하지만 난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이 소연은 제인의 손을 잡았다. 너 없으면 난 더 힘들어. 제발, 가지 마. 그들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제인은 소연의 진심에 흔들렸다. 그녀는 캐나다로 돌아가려던 계획을 미뤘다. 대신 두 사람은 함께 이겨내기로 했다. 소연은 부모님께 제인을 소개할 결심을 했다. 엄마, 아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모님과의 만남은 쉽지 않았다. 소연의 아빠는 침묵했고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소연아, 왜 이렇게 살아야 하니? 너만 힘들어질 거야. 소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행복해요. 제인이 저를 행복하게 해요. 제인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녀는 소연의 부모님에게 말했다. 저는 소연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녀를 지키고 싶어요. 부모님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소연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대화를 이어갔다. 그날 밤 소연과 제인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쉽지 않지만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소연과 제인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힘을 얻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냉혹했다. 소연의 부모님은 제인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한편 제인의 사진작가로서의 경력은 날개를 달았다. 그녀는 서울의 주요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 기회를 얻었다. 소연은 제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한편으론 불안했다. 제인이 더 큰 무대로 나아가면 자신은 뒤처질까 봐 두려웠다. 개인전 준비로 바빠진 제인은 소연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소연은 제인의 바쁜 스케줄을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외로웠다. 어느 날 소연은 제인의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작업 중인 제인은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소연을 반겼다. 소연. 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소연은 제인의 작업실에서 낯선 편지를 발견했다. 캐나다의 유명 갤러리에서 온 초대장이었다. 제인, 이게 뭐야? 캐나다로 가려는 거야.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인은 당황하며 말했다. 아직 결정한 거 아니야? 그냥 제안받은 거야? 소연은 눈물을 참았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 같이 결정해야지. 제인은 소연을 안으며 말했다. 미안해. 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들의 대화는 감정적으로 변했다. 소연은 제인이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웠고 제인은 소연을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화해했다. 제인은 소연에게 약속했다. 어디를 가든 너랑 함께 할 거야. 개인전 날 소연은 제인의 곁에서 빛났다. 제인의 사진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중 한 장은 소연과 제인이 한강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전시회 후 한 기자가 제인에게 물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제인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제 사랑이에요. 그 말은 소연의 가슴을 뛰게 했다. 제인은 공개적으로 그들의 사랑을 인정했다.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지만 소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제인의 손을 잡고 당당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소연의 부모님이 전시회에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제인의 사진과 소연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소연은 긴장했지만 부모님은 조용히 말했다. 소연아,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노력해볼게. 그 순간 소연은 눈물을 흘렸다. 제인은 소연의 부모님에게 깊이 고개 숙였다. 감사합니다. 소연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소연과 제인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부모님의 조심스러운 지지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다. 소연은 대학에서 친구들의 속삭임을 들었다. 김소연, 걔 레즈비언이래. 진짜. 와, 충격적이네. 소연은 처음엔 상처받았다. 하지만 제인은 그녀에게 말했다. 소연,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린 우리야. 너만 괜찮다면 나도 괜찮아. 그 말에 소연은 힘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제인의 사진과 소연의 그림을 결합한 전시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그들은 서울의 일상과 사랑을 주제로 작업했다. 소연은 제인의 사진에 색을 입히고 제인은 소연의 그림에 이야기를 담았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제인의 캐나다 갤러리 초대장이 다시 화제가 되었다.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 제인이 캐나다로 떠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소연은 불안했다. 제인, 진짜 갈 거야? 제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소연, 난 너 없이 어디도 안 가. 하지만 우리 같이 갈까? 그녀의 제안에 소연은 놀랐다. 캐나다.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소연은 망설였다.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제인은 웃으며 말했다. 너 그림 그리잖아. 나 사진 찍고. 우린 어디서든 할 수 있어. 그 말은 소연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두 사람은 캐나다로의 여정을 꿈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또 다른 시험에 부딪혔다. 소연의 부모님이 캐나다행을 반대했다. 소연아, 한국에서도 힘든데 외국 가서 뭐해? 엄마의 말에 소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엄마, 저 제인이랑 행복하고 싶어요. 어디서든. 부모님은 결국 소연의 결심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소연과 제인이 함께 준비한 전시회를 보러 왔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소연의 그림과 제인의 사진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그들의 사랑을 담은 작품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소연과 제인은 관객들 앞에서 손을 잡았다. 그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소연은 말했다. 우린 사랑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소연은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1년 후, 소연과 제인은 캐나다 밴쿠버에 있었다. 그들은 작은 스튜디오를 열고 함께 작업을 시작했다. 소연은 현지 예술학교에 등록해 그림을 공부했고, 제인은 국제적인 사진작가로 자리 잡았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편견.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겨냈다. 소연은 제인의 곁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다. 어느 가을, 두 사람은 밴쿠버의 헬로윈 축제에 참가했다. 소연은 호박 가면을 들고 제인을 바라보며 웃었다. 이거 기억나?
제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양이 귀 가면을 썼다. 그럼 우리 처음 만난 날이잖아. 그들은 축제 속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소연은 제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때 그 키스, 마법이 아니었어. 우리였어. 제인은 소연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너랑 같이 있는 한, 매일이 할로윈이야. 그들은 웃으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다. 소연은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저 행복해요. 제인과 함께라서요. 부모님은 답장으로 사진을 보냈다. 소연의 그림과 제인의 사진이 함께 걸린 전시회 포스터였다. 소연아, 너희 자랑스러워.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넘어섰다. 소연과 제인은 서로의 웃음과 눈빛을 찾아 헤맸던 그날 밤을 잊지 않았다. 할로윈 가면 뒤의 첫 키스는 단순한 순간이 아니었다. 그건 그들의 운명을 바꾼 시작이었다. 이제 그들은 어디서든 어떤 시련이 와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그들을 자유롭게 했고 그들은 그 자유를 세상에 보여주었다.